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자면은, 의학원을 20년 동안 운영해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태국 파타야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실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는 그냥 뭐 이런 사업이 있구나,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는 영어 캠프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영어 캠프로 오신 분들이 와서 영어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어 컨설팅 업으로 제가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해놓고 나서 컨설팅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분들이 머무르는 경우라면은 사실상 숙박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컨설팅을 받으러 왔다가 머무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은 물론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겠는데 어디가 또 주가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거나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온 손님이기 때문에 하루 사실 머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컨설팅비에 다 녹여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네. 뭐 사실 이것은 뭐 편법이라 봐야겠습니다. 어쨌거나 방법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 사실 무진장 네, 많았다라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에서 알려진 것들과 달리 사실상은 실제로 첫 번째 수익금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앱을 통해 검색해 보십시오. 하나의 호스트가 단 한 개만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보통 20개, 30개 이렇게 숫자로 늘려나가는 이유는 사실 그게 엄청난 부자다라는 게 아니라 내 자가가 아니라 임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집주인 동의가 있다면 집주인 동의가 있는 매물을 구해서 이것을 뭐 한 30개 정도 하더라도 하나당 300만 원 정도 투자다. 그러면은 사실상 1억도 안 들죠. 그래서 1억 원 정도의 투자로 30개 이상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장점 때문에 사실 그 호스트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 가지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가지고서는 이건 뭐 수익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냐면 현지 인력 부분이거든요. 이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약속이랑 이런 것들 비즈니스 관계가 덜 발달되어 있는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냥 사실상 막 그날 아침에 연락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한번 그 원격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청소를 부탁했었는데 원래 와야 할 그 날짜에 안 온 겁니다. 그래서 한 3, 4일 지나고 나서 처리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안 돼? 그래서 뭐 Thursday였나? 안 돼가지고 그러면 뭐 next Monday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4일 정도 딜레이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당일날 손님이 혹은 그 다음날 손님이 있었다면 저는 큰일 났겠죠. 그죠? 그리고 한 청소 인력이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을 저는 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클리닝 서비스도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클리닝 서비스. 제가 지나가면서 청소 직원이 있길래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뭐 쪽에 청소화 뭐 같은 게 필요할 건데 네가 기존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겠다 해가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에는 언제든 와서 좀 청소를 제가 부탁할게. 네가 안 되면 네 친구라도 좀 와서 하게 해줘. 뭐 이런 방법을 저는 이제 뭐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두 군데가 이제 확보가 된 건데 사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 해외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때는 이 청소 인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이것을 저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직원이 필요한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뭐 해외 뭐 AI 시스템 원격이니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 사람이 부지런하잖아. 부지런하지 않다고 하여간 철저하지 않다고요. 시간관념이 애매하다고요.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살 수가 있냐는데 그게 없이 단순히 그냥 AI 챗봇 정도, 그 챗봇 기능 있잖아요. 그죠? 뭐 방이 있어 그러면은 뭐 언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들어오십시오. 몇 시까지 들어오십시오. 그냥 자동 응답 기능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무슨 AI 원격 프로그램 이렇게 뭐 겁나 멋지게 포장을 한 것 같은데 택도 아닌 얘기예요. 여러분들. 택도 아닌 얘기예요.
물론 그런 것들,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세팅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현장의 인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 핵심 인력은 글쎄요. 태국 현지인이 아니면, 혹은 베트남 현지인이 아니면, 혹은 일본 현지인이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비용이 그 하루치의 손님의 사실상 수익을 내가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대신해서 내줄 수 있을 때 또 그런 분들도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정도의 대비책이 없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태국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정확히 에어비앤비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파타야 콘도에 투자한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려고 그곳에 살기 위해서 저는 가는 거예요. 특히 추울 때 가서 살고 그리고 너무 더울 땐 제가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매수한 그런 물건인데요. 저는 사실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뭐냐면 바로 그곳은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거죠.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콘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태국인들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이 한국인들이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바로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인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방콕에 살고 있는 미국 은퇴자가 한번 자신이 이거 제가 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대로, 미국에 살고 있는 그대로를 방콕에 왔을 때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운동 프로그램, 거의 유사한 컨디션의 콘도, 이렇게 살았을 때 비용 비교였었는데, 미국에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5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방콕에서 해보니까 18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 라는 컨텐츠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를 해요. 아침 얼마, 점심 얼마, 저녁 얼마, 휴대폰비 얼마, 인터넷비 얼마,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스쿼시 얼마, 골프 얼마, 이걸 굉장히 세세하게요. 정리하니까 500만 원 대 18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미국인들이 대거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 같은 경우도 미국 노인들과 영국 노인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거기서 뭐 맥주 한잔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 걸거든요. 뭐 웬만하면 뭐 스코틀랜드에서 왔다 아니면 미국 뭐 엘라바마에서 왔다 뭐 다 이런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와서 즐기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바로 일본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곳에 연금받아 사시는 분들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 곳에 왔을 때에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러시아인들이 많은 이유는 러시아 전쟁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여러분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났지만 이게 무슨 뭐 망명까지는 아닌데 그 비슷한 그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비자 기간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원래 관광 비자 최대 90일이거든요. 90일인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을 더 늘려주거나 혹은 불법으로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 중국인들인데 원래 태국 방문객 압도적인 1위가 또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뭐 그만큼 아니지만 한 3위권 정도의 뭐 분포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노인들의 천국이라 보시면 돼요. 노인들의 천국입니다. 왜 이게 노인들의 천국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덥습니다. 더운 게 왜 장점이냐고요? 보통 나이 들면 어디가 아프죠? 무릎 아프잖아, 무릎. 비 오면 쑤시죠? 이유가 뭐냐면 추워지기 때문이거든요.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는 관절염이 잘 안 옵니다. 무릎이 쑤시지 않아요. 두 번째, 심장질환, 고혈압 이런 사람들 압도적으로 더운 곳이 좋아요.
보통 고혈압에 있거나 이런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이 언제 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냐? 겨울입니다. 갑자기 덥다가 추워질 때예요. 그리고 보통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거든요. 헬스장에서. 사우나 갔다가 갑자기 나오면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혈압 관련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 특히 추위에 대한 온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런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더워요. 그죠? 초여름, 한여름, 초여름, 한여름, 초여름, 한여름.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덥다는 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에어컨 있잖아. 바로 이 연골 관련 그런 질환이 있거나 또 뭐 혈압 관련 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이런 콘도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집이 있으면은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어요.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집. 이게 콘도의 무조건 한 세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뭐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조금 싼 데로 간다 그러면 차를 더 이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운동하러 가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혹은 자기 아파트 단지에 그나마 헬스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만 있더라도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수영장 그리고 운동장, 헬스장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무료입니다. 무료. 싹 다 무료예요. 월세가 보통 한 30만 원대부터 살만한 정도라 보시면 될 거예요. 더 싼 데도 있지만 한 30만 원부터 충분히 살만한 콘도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다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럭셔리 콘도 같은 경우는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당구장, 공유 오피스, 그리고 수영장이 총 4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커뮤니티 시설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여기 한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 겸 거실이 있고, 그리고 침실 별도의 뭐 이런 공간 정도가 대략 한 그 정도 비용이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살아간다? 뭐 무조건 여러분들 원룸 빌라죠, 이거는. 원룸 빌라예요. 오피스텔도 이 정도 비용에 서울살이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않을 거예요. 대구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 비용이, 글쎄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의 수영장은 없고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에 반해서 태국, 베트남도 그러한데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로컬에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로컬 살았으니까 한 35만 원 정도 월세였거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없고 콘도 없었지만은 제가 이용했던 방법은 그 바로 앞에 한 월 2만 5천 원이었나? 겁나 큰 대형 그 헬스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 오토바이 타고 조금 가게 되면은 그 굉장히 큰 호텔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야외 수영장. 그 야외 수영장 그 당시에 이용료가 보자. 3,0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하여튼 그 돈을 내고 이제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닝도 하고, 수영도 하고,